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혹시 밤마다 이유 없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 작은 가려움이 사실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 가려움이 어떤 치명적인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려움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게 되실 것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가려울 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건조한 계절이라서 그렇겠지, 새로운 비누가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 혹은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대충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환자들이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가려웠어요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중에 극심한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어 피가 날 때까지 긁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신경말단이 내부의 이상을 감지하고 뇌에 긴급하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암세포가 조용히 퍼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간이 굳어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신장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인 모를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보다 간암, 담도암, 혈액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중 절반 이상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려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피부가 단순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인 자마 피부과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특정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5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간암, 담도암, 혈액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질병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같은 사실이 반복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집안일로 바쁜 주부,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가려움을 단순히 건조증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고 병원을 늦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말기 간암, 신부전, 혹은 치료가 어려운 혈액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날씨나 생활 습관, 혹은 일시적인 피로 때문에 피부가 가렵다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 환자들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선생님, 그냥 가려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고 가족과 환자 모두 고통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장 기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불쾌한 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고통스러운 신호가 피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축적되고 이 독소들이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끊임없는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혈액 속에 남아 온몸을 돌면서 특히 밤에 심한 가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혈액암과 같은 질환은 혈액을 끈적이고 독성으로 바꾸어 피부 특정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을 남깁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외부 환경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치명적인 질병이 뚜렷한 증상 없이 은밀하게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고령자일수록 가려움 외에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오랜 시간 가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단순히 노화 현상이나 피부 건조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실제로 간경화, 만성 신부전, 각종 암 환자 상당수가 수개월, 수년 전부터 이어진 원인 불명의 가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다가 병이 악화된 뒤에야 뒤늦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은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이미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수주 이상 이어지는 가려움은 반드시 의학적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이것은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불리며 간 기능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과도 같은 기관으로 담즙산이라는 물질을 통해 독소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간이 손상되면 이 담즙산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말초 신경이 밀집된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축적되면서 마치 수많은 개미가 피부 속을 기어다니는 듯한 미칠 듯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환자들은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피가 날 때까지 긁기도 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간이 해독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간 질환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자가 면역성 간 질환 환자의 약 7~8이 극심한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고 그중 상당수는 결국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서도 손과 발이 뜨겁고 답답하며 가려운 증상을 간 기능 이상과 연결시켜 중요한 지표로 삼았는데 현대의학이 이를 입증한 셈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는 오랜 기간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심하다가 손발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이미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고 그는 지금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려움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손과 발에 가려움이 있을 때 동반되는 신호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묵직한 통증, 눈 흰자의 황변, 진한 갈색의 소변, 만성적인 피로와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 가족 중 간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는 순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 위쪽, 특히 어깨와 날개뼈 사이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부위는 흉추 3번에서 7번 사이의 피부 분절로 폐와 심장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내부 장기의 이상을 피부의 가려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 중 한 명은 마치 등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피부과와 정신과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흉부 촬영을 권유했을 때 밝혀진 것은 충격적인 폐암 초기였습니다.
종양이 늑막을 자극하면서 신호가 등 가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완치할 수 있었지만 만약 단순한 가려움으로만 치부했다면 병은 빠르게 진행되어 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상부 가려움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5분의 1 이상에서 심장이나 폐 혹은 척추 질환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그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등 가려움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 후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누웠을 때 악화된다면 폐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가려움이 심하면 심장 기능 저하, 저녁에 심하면 폐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는 30에 넘게 흡연을 이어온 예비역 군인이었는데 6달 동안 계속된 등 가려움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방치했습니다. 결국 부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단받은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시작하며 금연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등의 가려움이 제게 담배를 끊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등 위쪽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심장과 폐가 보내는 긴급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결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강이와 발목 부위가 이유 없이 동시에 가렵다면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피부 건조로 볼 것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00여 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저하되면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온몸에 쌓이게 되고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리 아래쪽에 집중되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투석을 시작하기 10여 년 전부터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을 경험했음에도 이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35살의 젊은 여성은 IT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에너지 음료와 진통제로 버티다가 다리 가려움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얼굴이 붓고 호흡곤란이 찾아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약물성 신장염이었고 현재 그녀는 주 3회 투석을 받으며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다리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알았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투석 환자의 가장 큰 원인 질환은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만약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이 계속되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과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지나가는 불편함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른바 333 법칙입니다. 첫째, 3주 규칙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라면 며칠 내에 호전되지만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내부 장기의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세 곳 규칙입니다. 손과 발 등 상부, 정강이와 발목 중 한 곳이라도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부위는 간, 심장과 폐,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초기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3가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시, 복부 초음파 이 3가지 검사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의 90%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도 이 간단한 3가지 검사를 통해 병을 조기 발견해 목숨을 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사를 미루고 스스로 안심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에서야 병을 알게 된 경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안심을 주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예방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간과 신장을 깨워 해독작용을 돕고 체내 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특히 간과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모닝콜이 됩니다. 또한 매일 10분이라도 맨발로 걷기를 실천하면 발바닥의 신경과 혈관이 자극되어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재생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음식 역시 큰 영향을 줍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켜 가려움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색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가려움과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것도 유익합니다. 언제, 어느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가려웠는지를 기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의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는 새벽 2시에서 3시에 손발 가려움이 집중된다는 기록을 통해 초기 간염을 조기 발견하고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력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자신도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과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 비용은 수만 원에 불과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려움이 단순히 피부가 보내는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제때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